이제 이번 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지역구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의정 통신인데요.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 가비 지역구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솔직히 좀 쑥스러워요. 이거 참. 왜냐하면 명지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분당 갑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참 자주 뵀던 분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되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갑자기 땀도 나고 말해요. 저는 이거 아는 분하고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그럼 제가 원래 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국회로 가셔서 성남시 분당구 갑이 지금 지역구신데. 근데 여기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모양이죠. 40대까지 저는 이제 유권자 수만 보면 40대까지가 그렇죠. 거의 70% 육박합니다. 진짜 젊은 층이 많이 사네요. 근처에 수원 영통이 아마 제일 젊고요, 전국에서. 저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젊은 지역. 아니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살기가 좋아서. 살기는 좋은데. 그렇죠. 원래 분당에 또 오래 사셨죠. 한 20년 그렇죠. 살았습니다. 원래 오래 사신 이게 뭐 그때 그것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 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사셨는데. 근데 이 분당 갑 뭐 이 좀 워낙 분당이 또 그렇습니다. 특히 분당 갑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거 뭐 이런 거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분당 을 지역이 같은 분당에서도 좀 나중에 생긴 지역이고요. 저희는 그렇군요. 아주 초창기에 제 지역구는 판교를 제외한 대부분은 92년에 첫 입주를 했는데 첫 입주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대한 이 분당도 신도시지만 토착민이랄까요?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고요. 소속감. 소속감. 그다음에 또 판교는 이제 명품 신도시처럼 아주 잘 기획됐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의 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거기 또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분당에 처음 입주하신 분과 가장 최근에 입주하신 분이 섞여 있는 지역구고 각각 다른 이유로 굉장히 이 자부심이 있으신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게 이제 참 중요하죠. 이렇게 살면서 어떤 소속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애착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참 느껴지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 다행입니다. 근데요, 요새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 작년 여름이었죠. 이 야탐역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게 역주행하면서 이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곧바로 진상 조사에 나서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승강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 발견하신 거예요. 첫째 사실상 역주행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CCTV 동영상을 보니까요. 역추락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고요. 당시가 8시 반, 저녁 8시 반이라 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사람이 몰릴 때 67명 분의 그런 분이 이 딱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다가 추락을 하면서 거의 한 40분에 가까운 분이 중경상을 입으셨고 제가 바로 문병을 갔는데 그 중상을 입어서 수술하신 분, 골절 입으신 분은 많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이 어느 기어가 헬리컬 기어라는 건데 이게 마모돼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재밌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것은 딱 6개월 전에 안전 검사에서 오케이를 받은 거고요. 통과가 됐군요. 통과가 됐고 한 6, 7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까치산역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가 따졌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로 추락하고 역추락할 수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따졌죠. 당연하죠. 알아보니까 정전인 경우나 이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는 딱 브레이크가 작동하는데 이렇게 기어가 마모돼서 이렇게 쑥 내려가 버리는 거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경우든 역으로 가서 추락할 수 있을 때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따졌더니 2013년 9월 15일, 작년 9월 15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되는데 그 전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안 그렇잖아요. 오래된 걸 오히려 먼저 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일단 지역국회라 야탐역뿐만 아니라 제 관내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그거는부터 당장 해라. 제가 요구를 했고요. 국정감사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검사를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입증됐지 않았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 브레이크 장치가 어느 때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전국에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상 전국적인 문제죠. 예. 사실. 예. 그래도 전국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한 25,000개 있다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지적을 해서 예. 정말 다행스럽게 이 안전 진단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걸 해서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금년 3월부터인가요? 전국의 공공기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최소한 역주행 브레이크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씩 바꿔가고 있는 것이고, 민간 기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그거를 이렇게 권고한다 할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보완이 됐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예.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 이 안전이 조금 위협받는 곳이 사실 많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이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이 지금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물론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전도 그렇고 그 예전에 그 공약 사항 중에서 지식재능 나눔 요거를 공약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원 네. 그때 총선에 나가셔가지고 예. 그 물론 우리 사실은 이 교수님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야 뭐 지식이라든지 재능이 많으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요런 지식재능 나눔 요것을 잘 운영을 하시면 진짜 거기 뭐 같은 지역에 사시는 별별 지식재능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이거 준비만 하고 이렇게 진행이 지금 막 시작 단계인데요. 예. 이거를 왜 했냐고 제가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같이 사는 마을 공동체라는 예. 것이 저희 아파트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개별화되고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제 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보통의 공약은 무슨 지하철역을 내주겠다, 그렇죠. 도로는 이런 도로 예산 이런 거죠.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이 하나 돼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제가 낸 건데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제 지역구인데 예. 거기는 굉장히 유능한 젊은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한테 과학 영재 교실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학부모들 중에 예. 어머니들 중에 음대 나오고서는 지금은 별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다시 악기를 꺼내 들고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실험실에 갇혀 있는 젊은 과학자들한테 미니 콘서트를 열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의 재능을 나누면 서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진로 교육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고만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교에다 진로 담당 교사를 뭐 한 명씩 배치하고 이런, 그가 진로 교육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직업을 가진 분이 살고 계시고,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직업을. 예. 근데 자기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친구 아버지 말은 듣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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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부모들이 서로 죽어도 안 듣죠. 그게 자식의 특징입니다. 예. 학부모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들고, 저는 요새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협동조합이요.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신 교수님도 잘 아시고 저도 교수였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 직업을 못 찾아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맞아요.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을 이렇게 저도 경험에서 보면
어느 기업에서 무슨 자리에서 저기 사람을 찾는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잡을 내가 합격을 하려면 내가 뭘 도대체 준비하고 맞아요. 그런 아주 깊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렇게 잡을 매칭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멘토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 직장에 다니신 분이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를 그래서 취직한 청년들이 다시 또 후배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 이 실업 극복을 위한 어떤 멘토링을 위한 협동조합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 학생들 보면은 그냥 영어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네. 뭔지 잘 모르니까. 예. 영어만 잘한다고 인생 다 풀리는 건 아닌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기 진로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데 예. 그런 준비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교수 출신이라 네. 마음이 아파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이 파스테르 주니어 연구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네요. 아, 예, 중에 일환으로 예. 제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아 세계적인 연구소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불란서 연구소인데 이제 한국 과학자뿐만 아니라 파스테르 유명하죠. 예, 파스테르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제가 좀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제가 부탁을 했죠 소장한테. 예, 불란서 젊은 과학자인데 우리 저기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 교실을 열어 달라. 그래서 그 주니어 연구원 아주 그 힘층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거군요. 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뭐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데 그걸 너무 자주 하자니 연구소가 너무 부담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파스텔 연구소뿐만이 아니고 판교 테크노밸리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소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쭉 가니까 간판 보니까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요. 예, 이걸 확산하는 예, 그런 걸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또 시급한 현안, 지역 현안 있으면 뭘 꼽으시겠어요? 어제도 제가 판교에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임대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제 한 5년 되셨어요. 예. 2009년에 입주를 하셨으니까. 근데 10년 임대 아파트 내 5년이 지났는데 빨리 분양 전환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건설사가 나 싫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좀 가불관계가 이르다 보니까 합의해서 분양 전환한다고 돼 있지만 합의를 위한 절차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드리고 분양 전환 가격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임차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 것도 좀 도와주는 문제 있고요. 학교 제가 이번에 교육문화 체육관광위로 가는데 예. 좀 청문회 하시겠네. 예. 예. 두 부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지역 내 학교 시설을 다녀보면 정말 답답한 게 많아요. 예. 학교 20년 되다 보니까요. 급식을 먹을 데 없어서 교실까지 가져와서 먹는가 하며 그런데 위에 천장은 막 뚫어져 성명가루 떨어져. 성명가루는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학교 시설은 교육 문제에서도 그렇고 안전 문제에서도 그렇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학교가 안전해야 되는데, 예. 그죠? 앞으로 그 지역구 활동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이 반이 지났는데요. 예. 반이 지났는데 지난 그 2년 동안에는 제가 중앙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이제 예. 이종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정치인으로서 알려야 되니까 그건 어느 정도 된 거 같고요. 뭐 어떤 이런저런 의정 활동 관련 상도 받고 우리 말진 기자들이 새누리당 출입 말진 기자들이 뽑은 인기 정치인 1위에도 뽑혔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좀 아까 나간 기자분도 진짜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나름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는데 그 본질이 국민을 위한 정치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의정 보고서를 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고 안산 분향소 가서 제가 정말 엄청 어떻게 울면서 제가 각오한 것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얼떨결에 됐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 본질은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 주민들하고 만남, 소통 여기에 더 많은 시간 기울이려고 하고 제가 정책통으로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20년 넘게 그쵸. 있다가 정책통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현장에 가야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좀 더 많이 찾아가는 그리고 모든 우리 지역구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거든요. 거기. 그럴 수 있죠. 예, 거기 복지 문제, 노동 예. 문제 환경 문제 다 있습니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그래서 민생이 다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만나서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해서 예.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학교에서도 잘 또 생활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활동도 저는 잘하실 거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성남시 분당구 가비 지역구시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었고요.